안녕하세요. 뽀뽀이뽀입니다. 다음 달 기다리고 기다리던 황금 연휴가 찾아옵니다. 해외여행을 갈까 아니면 국내에서 여유롭게 즐길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엔 서울에서 보내는 3박 4일 일정을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대구에 살다 보니 서울을 자주 방문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한테는 서울은 또 특별한 여행지라서 이렇게 한 번씩 떠나게 되더라고요. 이날 영상은 저희 아들이 6학년 때 그리고 저희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함께 떠난 가족 여행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서울 여행을 고민 중이신 분들께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아요. 어디를 가야 할까, 아이들이 지루해 하진 않을까 저희 영상 보면서 고민을 한번 덜어보세요. 그럼 아이와 함께한 서울 여행 3박 4일 일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봐주시고 여행 계획 세울 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에 왔습니다. 규모는 느낌상 대구랑 비슷한 느낌인데 어떤 다른 전시들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각 지역별 과학관이 비슷한 듯 하면서도 전시 내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타 지역 과학관 관람도 아이들과 여행할 때 좋은 코스가 되는 것 같아요. 다양하게 체험할 게 많아서 무척이나 좋았다는 게 저희 아이들의 후기랍니다. 저희처럼 경상도 쪽에서 서울 올라갈 때 들려보시기 좋은 위치니 참고해서 이용해보세요. 관람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고요. 입장 마감은 오후 4시 30분입니다. 여기는 과학관도 좋았지만 근처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공원 시설도 잘 되어 있었고 주차장도 넓어서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땠어요? 엄청 크네. 아쉽다. 볼걸. 바쁘다. 가자. 그렇게 다음 코스로 이동을 합니다. 과천과학관 왔다가 가까운 대학교로 왔습니다. 일단 학식부터 먹어보고 어디를 어떻게 둘러봤는지 알려드릴게요. 서울대 학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기념품은 못 샀습니다. 학식 먹었으니 학교 한 바퀴 둘러봤어요. 학교가 정말 엄청 크더라고요.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은 아니라서 도서관 잠깐 들렸는데요. 기념품 사주려고 했는데 너무 늦게 왔는지 매점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기념품은 사지 못했답니다. 학교라기보다 넓은 공원 같아서 한 바퀴 돌기 좋았고요. TV에 자주 나오는 샤대 입구에서 사진도 남겨보고 숙소로 이동을 했답니다. 서울대 구경 어땠어요? 학생들 진짜 공부하겠나? 그렇지. 재밌게 구경하고 갑니다. 기념품 못 샀다. 서울 무서운 줄 모르는 대구 사람은 차를 타고 서울 여행을 다닐 거예요. 그래서 숙소는 주차가 가능한 곳을 위주로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전철로 이용하기 좋은 곳을 뽑아서 예약을 했습니다. 룸 컨디션은 많이 아쉬웠지만 위치가 좋았고요. 해운상가가 바로 창가에서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호텔 같았고요. 근처 편의점이나 식당가가 있어서 나름 괜찮은 위치였습니다. 주차 가능한 서울 여행 숙소 찾으신다면 북도 호텔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근데 숙소 컨디션이 너무 아쉽고 저희가 이때 인테리어 공사 마치고 새 집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집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서울 여행 2박 3일 한 날 밤에 짐 싸고 집에 갈 뻔했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서울 여행 하루 더 하고 싶다고 해서 남은 일정까지 다 하고 3박 4일을 채워서 서울 여행을 했답니다. 그럼 다음날 일정 보여드릴게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왔습니다. 들어보자. 자동 발코니 입구에서 되고요. 할인이나 그런 거 받을 거면 유인 발권하시면 됩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이 갇혀있던 감옥이죠. 지금은 역사교육의 공간으로 탈바꿈해서 가족 단위로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기에 저희도 아이들과 함께 방문해 보았습니다. 입장료는 어른 3,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이고요. 요한은 무료입니다. 이용시간은 하절기, 동절기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방문해보세요. 한쪽으로 들어가면 실제 감방 구조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당시의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철장도 옥사도 복도도 아이랑 함께 보니까 더 조심스럽게 관람하게 되더라고요. 전시물 중에는 고문 도구나 사양장 관련 내용도 있어서 어린아이와 함께 관람할 때 중간중간 설명도 덧붙여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라 했겠지. 사나고가 만드는데? 형무소 구경을 다 하고 밖으로 나오면 한적한 산책길 끝에 독립문이 보입니다. 이 길이 생각보다 예쁘고 한적해서 산책하듯 걸어서 가면 딱 좋더라고요. 이 독립문은 대한제국의 독립을 기념하여 만든 문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을 본떠서 지어졌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썼던 순국 선열들의 마음을 기리고 대한제국이 건국된 것을 기념하는 문인 만큼 서대문 형무소 방문하셨다면 같이 꼭 한번 둘러보세요. 아이랑 역사 공부 겸 나들이로 딱 좋은 코스였어요.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게요. 저희 가족 다음으로 들린 곳은 홍대입니다.
이날 홍대에서 반가운 팝업 스토어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몰랑이 팝업 스토어였답니다. 저희 아이가 딱 좋아하는 건데 너무 반가웠답니다. 하얗고 동글동글한 몰랑이들로 가득 찼는데 이런 팝업 스토어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작은 굿즈부터 인형, 스티커까지 하나하나 다 너무 귀여워서 눈이 하트가 될 뻔했답니다. 몰랑이들과 인사를 나눈 후에 홍대 골목골목을 걸어봤습니다. 그러다 저 멀리 음악이 들려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핑크 커버 댄스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와, 실제로 이런 거 보는 거 대구 사람은 너무 신기했고요. 한참을 넋놓고 보았더니 저희도 그 영상이 살짝 나왔더라고요. 나중에 킹카 홍대 커버 댄스 영상 보시면 저희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흥에 취한 채 KTNG 상상마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긴 전시도 하고 아트숍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홍대 감성을 몽땅 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기자기한 디자인 굿즈와 독립 출판물들 사이에서 시간이 훅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거 바로 먹방. 점심은 파쿠모리 홍대 2호점에서 먹었고요. 지금 찾아보니 아직도 영업하는 곳이더라고요. 홍대는 먹을거리도 가득하지만 저희는 또 사전 정보가 없이 갔더니 그냥 아이들 좋아하는 메뉴로 맛있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대 코스도 완벽히 클리어했고요. 귀여움과 흥, 감성, 맛까지 전부 챙긴 홍대 코스였습니다.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게요. 예전에는 서울 여행하면 남산타워를 가곤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서울 롯데타워 전망대로 가보고 싶어서 남산타워 대신 롯데타워를 선택했습니다. 전망대 가는 길에 롯데월드몰을 구경하는 재미도 솔솔했답니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전망대 내려와서 롯데월드몰에서 저녁도 먹고 놀기 좋았어요. 그럼 현장 매표를 하고 전망대로 올라가 볼게요. 현장에서 제휴카드나 통신사 할인 등을 받을 수 있어서 다양한 할인을 이용하면 더 좋답니다. 4인 가족 패키지 같은 것도 있어서 가성비가 좋았어요. 오픈했을 때보다 대기가 길지 않아서 빠르게 전망대로 올라갈 수 있었답니다. 발권을 마친 후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천장에 전통 무늬가 그려져 있어 사진 찍기 딱 좋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심심하지 않게 잘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2대가 운영 중인데 인원수에 맞춰서 들어가는 순서를 정해주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눈앞에 펼쳐지는 서울의 멋진 풍경이 나오는데요.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로 대단한 뷰였습니다. 석촌 호수도 한눈에 내려다 보여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고층 빌딩들이나 넓은 도로들이 정말 멋지더라고요. 서울의 모습은 대구와는 또 다른 느낌이라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제일 인기 있는 포토존은 유료 촬영 구역인데 캐릭터와 함께 찍는 사진도 가능했답니다. 아이들은 아찔한 높이에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이들과 롯데몰드몰에서 놀고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야경이 멋지다고 하니 다음에는 밤에 방문해보려고 합니다. 한강과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여서 계속 보고 싶은 그런 전망이었습니다. 전망대 내려가면서 기념품 샵에서 예쁜 기념품을 샀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실용적인 걸로 하나씩 구입했고요. 롯데타워 코스를 마지막으로 이날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날 저희 가족의 첫 번째 방문지는 바로 청와대입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청와대가 개방된 지 딱 1년이 되는 때였는데요. 서울 여행을 올 때마다 늘 그냥 지나가면서 배경으로 사진만 찍던 곳인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니 안 가볼 수 없잖아요. 저희 서울 여행 계획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목적지였기에 사전 예약을 미리 하고 방문하였습니다. 9시 타임으로 예약하고 방문했더니 오래 기다리지 않고 관람시에도 복잡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인기 있는 본관은 사람이 몰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처음 관람하실 때 본관부터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글자 포토존이 있는데요.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본관 보기 전에 땡볕에서 오래 기다려야 할 수 있으니 바로 이동하세요. 곧 대선이 있죠. 새로운 대통령이 다시 여기 사용하겠다고 하면 다시 관람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번 연휴를 이용해서 서울 여행 계획하신다면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그럼 저희랑 함께 둘러볼게요. 왜냐면 사회적으로 민주가 되게 많았잖아. 그래서 관심사를 돌리려고. 그래서 지역 감정도 만들고. 지정된 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쁘다. 다 반짝반짝하고. 앞에 보시면 태극기 있고 옆에 파란색 깃발 보이시죠? 그게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가시는 곳이나 계시는 곳에는 늘 태극기하고 봉황기가 함께해요.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가시면 봉황기가 내려가고요. 해외 순방을 돌아오시면 봉황기가 올라오듯이 그때 봉황기는 어디를 갔냐면은 바로 대통령 해외 순방하는 길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존재를 상징하는 나 보다. 무궁화 실은 많은 영부인이 사용하던 공간이래.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는 것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우리 글씨체본을 만드셨고요. 이 글씨체는 예서침입니다. 대통령 관저로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탄유리 사진 한번 찍을게요.
청와대 관람을 마치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왔습니다. 여기도 너무 와보고 싶었던 곳이에요. 아이들에게도 좋았지만 사실 저희 부부에게도 너무 관람하기 좋고 볼거리도 너무 많고 무엇보다 그 많은 국보와 보물들을 볼 수 있는 게 좋았습니다. 간단히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국립중앙박물관 코스는 하루 정도 통째로 뺏어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워낙 볼거리도 많고 오래 관람해야 해서 여기서 식사도 하고 여유를 좀 부려야 하루 종일 전체 관을 다 관람할 수 있답니다. 참고해서 일정 한번 잡아보세요. 영혼의 여정이라는데? 우리 저기에 자리 하나 잡자. 우리 집에 걸어오는 걸로 하자. 이 뭔데? 매끈하다.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소원을 비는 줄 알았다. 관람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어요. 나중에 힘들어서 중간중간에 쉬기도 하고 밥도 푸드코트에서 먹고 열심히 관람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답니다.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주차도 가능하고 해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왔습니다. 예전에 아이들이랑 왔던 추억도 있고 해서 여기에 주차하고 근처를 좀 더 둘러보고 가려고요. 저희랑 함께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둘러보실게요. 이제 너 같다. 보낼 것 같다. 어디? 애들 데리고 얼마 안 가? 더 구경하기 좋네. 강남역. 여긴 강남. 아빠 이거 그거 같은데. 청계천에 왔습니다. 은수. 동대문 프라자 근처를 둘러보고 쇼핑센터들도 가보고요. 마지막은 청계천으로 가서 잠깐 쉬었다가 숙소로 갔습니다. 저녁에 숙소 근처에서 치킨 포장해서 먹고 나니 밤이 깊었답니다.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저희 마지막 서울 여행 일정은 코엑스몰이었는데요. 신군이 어릴 때 이쪽에 모임과 행사가 있어서 자주 왔었는데 코엑스몰은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여기 별마당 도서관이 또 서울 여행 인증 장소 아니겠어요? 간단하게 쇼핑몰 둘러보고 점심 먹고 대구로 출발했답니다. 전날 너무 집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마지막 서울 일정은 이렇게 쇼핑몰 투어로 간단하게 끝냈답니다. 3박 4일 그래도 저희가 목표했던 코스를 잘 소화를 했어요. 이때 서울 여행을 다녀왔기에 바로 연말에 후쿠오카 여행을 계획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저희보다 더 잘 다니는 시점이었거든요. 일본 여행 계획 잡기 전에 서울 여행부터 한번 해보면 딱 느낌 오실 거예요. 저희의 일본 여행 예행 연습은 이렇게 코엑스몰에서 마쳤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연휴에는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과 함께하는 서울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스와 또 겹치지 않게 색다른 곳들을 다녀보려고요. 다음 서울 여행 후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